네, 만 65세 노인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20만 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제 오늘부터 신청 받습니다. 네,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또 어떤 점 조심해야 할까요? 2호선 대한노인상담센터 센터장 또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처럼 만에 어르신들께 기분 좋은 얘기 하게 됐습니다. 두 네. 분은 뭐 한참 남았죠? 받으시려면? 좀 남았습니다. 네. 주변의 어르신들 반응 어떠세요? 너무 좋아하시죠. 아.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한 네. 그룹은 너무 좋다. 예. 왜냐하면 그야말로 이제 자다가 눈 떠보니까 새로 돈이 생겼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뭘 할까 정말 꿈에 젖어 있는 분들 너무 많고요. 예. 또 한 분들은 나는 이거 생기나 안 생기나 똑같다. 아. 네.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어려운 분들이요. 아. 우리가 이제 흔히 기초수급자라고 하는 그렇죠.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사실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반응은 좀 다른데요. 일단 생긴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주변 분들 반응? 뭐 일단은 저희 어머니가 막 고민을 하시더라고. 나도 해당이 되나 안 되나. 그렇지, 그게 좀. 왜냐하면 이제 뭐 자녀 집에 또 같이 자식들과 같이 살면 또 달라요. 소득, 재산 이런 걸 다 따져서 되는데 너네 집은 얼마나 뭐 하니? 그러길래 우리 정찬배 앵커하고 같은 동네 사는데 어머니 걱정 마시고 신청하세요. 네. 왜냐하면 따로 사시기 때문에 예. 그거하고 네. 또 상관도 없고 예. 또 본인의 소득이 뭐 개인 단독일 경우 87만 원, 예. 부부 합산해서 136만 원인가요? 139만 그런 걸 다 2천 따져봐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직접 가시지 마시고 동사무소 아니면 국민연금관리공단 가까운 곳에 그런 데 가서 신청을 일단 하세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고 우리가 406만 명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어르신들이 600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하위 소득 70%는 무조건 해당이 되고 네. 물론 그동안에 이제 국민연금을 30만 원 이상 받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재산을 따지고 소득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신청부터. 무조건 신청하시고 안 되면 그만이지만 예. 무조건 될 가능성이 70%가 되기 때문에 네. 신청하셔야 돼요. 네.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받게 되는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일단 소득 하위 70% 노인들이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만 65세가 되는 달에 전달 1회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8월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도 오늘부터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까운 곳에서 아까 최창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요.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갖고 가면 쉽게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요. 네. 자식 명의에 6억 원 이상의 집이 있다 그러면은 일부 소득이 있는 걸로 나는 돈 한 푼 못 버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자식 명의의 집이 그러니까 한 뭐 10억이 넘어간다 이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6억 내 안팎이면 소득이 없다면 좀 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또 있겠습니다. 이래서 버는 소득은 또 공제폭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6억 원 집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이 39만 원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87만 원 이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네. 또 자식 집이 7억 원이다 그러면 좀 월 45만 5천 원 정도의 소득으로 인정되니까 그것도 해당이 되거든요. 자식 집이 6억 7억 걱정 말고 신청하세요. 예. 그러나 이제 기초노령연금을 그동안에 받고 계셨던 분들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알아서 줄 거니까요.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네. 20만 원 어르신들한테는 얼마나 큰 돈인가요? 우리가 이제 그 실질 소득이 있고 체감 소득이라는 게 예. 있잖아요. 네네. 실질 소득이라는 건 내가 10만 원이 생겼다라는 거고, 이 체감 소득이라는 건 내가 10만 원이 생겼을 때 내 기분이 어떤가에 관한 건데, 실제 체감 소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젊은이들의 10만 원에 비해서는 보통 5배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인분들은? 왜냐하면 워낙에 소득도 많지 않으셨고요. 예. 그리고 사실 노년기에 가지고 있는 현금 자체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엇을 쓸까를 생각하는 시간, 그 전체적으로 살 수 있는 것들 전반적으로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이거 얼마 정도의 물건을 살 수 있는가를 봤더니 한 5배 정도의 만족도가 있는 거죠. 행복 네. 지수가 훨씬 더 높아지시겠군요. 굉장히 높아지시는 거죠. 예. 실제로 뭐 기초노령연금 한 8에서 10만 원 받던 분들은 최대 20만 원까지 거의 2배 정도 늘어나는 그렇죠. 건데 네. 어머니는 혹시 뭐 이 돈 받게 되면 뭐 하실 거다 이런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아니 박사님 뭐 어머니. 어머니는 그거 받으시면 집 나가고 싶어 하시고 근데 이제 여행 다니시기 좋죠. 여행 다니시기 좋으신 거죠. 그래 네. 이제 뭐 여행까지 제주도 여행까지는 안 되더라도 확실히 이제 기본적으로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도 20만 원은 그 용돈으로 아니면 꼭 필요한 걸 사시는데 쓸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유공자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뭔가 또 혜택이 더 주어진다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주의해야 될 것은 예. 이런 걸 노리고 자꾸 또 어르신들에게 접근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네, 네. 그걸 네. 준비를 한 사례가 네. 있는데요. 네. 기초연금을요. 뭐 대신 왜냐하면 복잡하니까 네. 대신 그렇죠, 그렇죠. 신청해드린다고 하고 사기를 친답니다. 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저희가 몇 가지 사례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길에서 낯선 사람이 오늘 중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대신 신청해드려요 라면서 접근을 한답니다. 그리고는 이 접수비 명목으로 뭐 적게는 한 번에 15,000원에서 많게는 22만 5천원까지 달라고 한다는데 다 가짜라는 거죠. 네, 기초연금 별도의 접수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다음 볼까요? 네, 신종 보이스피싱도 기승입니다. 아. 전화번호 자세히 보세요. 02-1578국에 9846번으로 전화가 온다고 저 합니다. 번호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지금 네. 하나 걸린 게 저 번호고요. 네,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준다면서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묻는다면 절대 알려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공무원이다. 이제 전화가 옵니다. 제가 공무원인데요. 복지부 뭐 누구 과장입니다. 상담해 드릴 테니까 어디 사세요? 물어보신 다음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작년에 서울시 노인 그 사기 예방 그 DVD를 영상을 제가 만들었는데 예.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요 뇌선엽이라고 하는 뇌의 부위가 기능이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진짜 미소인지 가짜 미소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친절하게 뭐 미소를 지고 뭐 잘해주면 자식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하. 그 능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노마치지라고 해가지고 지혜는 많아지지만 예. 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특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친절하게 해가지고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아이고 저 고마워 접수- 총각 이거 다 고마운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네. 그래도 나이는 들었지만 나 뭐 머리가 나빠진 것도 아니고 치매도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뇌의 기능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시고 혹시 뭐 누군가 전화해서 한다면 자식들이나 주변 그렇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야 이거 확인하고. 전화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걸 한번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네. 부분이 사실은 원래 이게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일 때는 그냥 자동으로 다들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분들도 어르신들은 정보량이 기본적으로 적고 예. 이 정보 자체도 어디서 얻는지 그 출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정부에서 혹은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믿고 갈 텐데 네. 그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찾아서 신청을 해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또 자식한테 부탁해서 하려니 뭐 대리인 뭐 해야 되죠. 뭐 준비할 것도 너무 많으니까 그게 사실 어려운 건데 네. 원래는 정책적으로 이것도 그냥 자동적으로 신청을 했으면 너무 좋을 뻔했고요. 예. 또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예. 있냐면 지금 뭐 이중급여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르신분들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가 빈곤율이 보통 48.6%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절대 빈곤율은 지금 30.2%입니다. 아. 그건 뭐냐면 정말 너무너무 살림이 어려운 분들 중에서도 더 그보다도 어려운 못한 분들. 분들이 30%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비용 자체가 우리가 흔히 이번에 연금제도를 밑장 빼기 제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 뭐냐면 원래 그 적은 비용을 받는 분들이 그나마도 생계급여로 받던 20만 원 있으면 이게 소득으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소득으로 인정이 되면서 이만큼을 지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이제 수급 받던 분들은 그 20만 원 다 못 받고 그렇죠. 연금을 받으려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금액은 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르신들 너무 이게 원래 정책은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자라는 정책이었는데 사실 진짜 어려운 분들은 아예 혜택에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급여 하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쌀밥에 고깃국까지 먹겠다. 그럼 이중급여인데 이분들은 진짜 그렇죠. 쌀밥은 고사하고 피죽도 못 먹는 분들인데 이런 상황이 생겨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일반 어른들 같은 경우 10만 원 더 받은 기쁘지만 예. 이 절대 빈곤 상황에 있는 분들의 10만 원은 일반 노인들이 받는 그 10만 원에 비해서 체감 기쁨은 사실 거의 10배 이상이거든요. 그럼요. 너무 절실하니까 예. 오늘 그야말로 끼니를 위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그 보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기초생활기부보장법에서 시행령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소득이도 인정이 안 되니까 네. 그 집에서 아이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돈 다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번 법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빈층들이 이것 때문에 손해 어떻게 보면 정말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상대적 받는 거예요. 박탈감. 예.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20만 원이 아이 그래 용돈 뭐 손주 손녀 용돈이 그렇죠. 될 수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요 그 20만 원이 필요한 밥 사고 그렇죠. 라면 사고 연탄 사야 될 돈 주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네. 끼니인 거죠, 끼니. 네. 네. 실질적으로 이 기초연금 뭐 이런 부분이 얼마나 생활의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부분 짚어보고 가도록 앞서 잠시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대한민국 노인 빈곤층에 대한 조사 통계 자료입니다. 네, 2014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600여만 명 중 기초수급을 받는 노인의 수 약 40여만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인 빈곤율로 따지면 과반에 가까운 48.6% 노인이 빈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이 12.4%의 4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증가세도 가파른데요. 2007년 44.6%에서 지금 4년 만에 2011년에는 48.6%, 4%나 증가했습니다. 예. 자, 저희들이 사실 기초연금 주는 날 이런 얘기하는 건 좀 뭐 잔칫날 뭐 더 네.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아까 하시는 건데 네. 노인 빈곤 얼마나 힘든 겁니까? 정말 그 어르신들 돈 없는 거는 얼마나 힘든 겁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박하스 아줌마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여성들을 보면 왜 나왔는가를 물어보면 배가 고파서 나왔다라고 답변을 해요. 60, 70 넘어가지고 내 아픈 몸을 이끌고 성매매를 하고 나올 정도면 이 빈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 우리가 그 복지관에서 많은 어르신들, 독거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이제 빈곤층에 있는 어르신들을 많이 돌보긴 하지만 이분들이 그야말로 입에 풀칠만 하는 거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 수준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호소하는 게 뭐냐면 정말 배고픈 사람은 저 구석에 딱 가둬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골방에 가둬놓고 예. 정말 돌아다니고 건강한 노인들한테는 왜 돌아다니면서 안 줘도 되는 돈 주느냐 아하. 네. 이런 얘기들을 그분들이 할 정도고 예.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예 이런 것 자체가 있는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요? 절대 빈곤층에 있는 분들이 정보도 가지고 있는 부족하니까. 분들 그렇죠. 그쵸. 정보도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찾아가서 일일이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분들은 아예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예. 신청해도 어이없이 다 탈락이 되겠지만. 예. 더군다나 이제 뭐 자식이 좀 돈 좀 있다 해가지고 탈락이 됐는데 자식들이 아주 그냥 불효자라서 돌보지 않을 경우 예.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주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자식은 부자고 뭐 떵떵거리고 사는데 돌보지도 않고 시골 아니면 저 지방에 그냥 나몰라라 해놓고 근데 이런 신청을 하게 되면 다 탈락이 돼버리고 예. 네. 그런 측면들은 좀 고려해주는 융통성,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그 이 소장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이 복지 서비스, 네. 이게 네, 좀 네.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모르기도 하지만은 뭔가가 좀 뭔가 계산이 재산 같은 거나 아니면 소득이 잘못 계산돼 가지고 또 그리고 일용직으로 계산하는데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뭐 부부 합산해서 139만 2천 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당신은 안 돼 가지고 1년 동안 또 그걸 박탈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은 제가 볼 땐 최소한 가장 빠른 거는 뭐냐면 그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소득 인정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네. 사실 이 40만에 해당되는 분들은 1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 그냥 그 시행령 하나만 딱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야말로 보육수당은 그대로 지급이 되면서 이 그야말로 생계가 오가고 있는 분들의 돈을 그 시행령에서 그 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건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네. 실제로 연금뿐만 아니라 이 빈곤에 계신 노인분들이 필요한 정부의 도움들, 혜택들, 뭐 복지 혜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걸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까? 최고의 복지 혜택은 복지사가 자주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아무래도 같이 예. 인사하고 예, 말 예. 건네고. 네. 그게 왜냐면은 그 절대 빈곤 안에 있는 분들은 보면 되게 몇 가지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가족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돌보는 자가 없고요. 예. 세 번째는 돈이 없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정보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돌봄도 못 받지만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현장의 실무자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 사회복지사인데 예. 이 네. 사회복지사들의 수도 좀 많이 늘리고요. 이 사회복지사들의 일 자체가 워낙에도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혜택이나 뭐 급여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빈곤층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초연금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만 노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 그리고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